오늘 쿨리는 류쌤의 초대장을 받고 특별한 장소에 가려고 해. 반도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알려주는 곳이래. 평소에 반도체가 뭔지 궁금했던 친구들이라면 쿨리와 함께 류쌤을 만나러 가보자. 뉴스쿨 TV. 우와, 쌤, 여긴 어디예요? 공장 같기도 하고 연구소 같기도 하네요. 다들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있고요. 콜리 왔구나. 이곳은 가상의 반도체 공장이야. 실제 공장은 아무나 갈 수 없어서 선생님이 특별히 가상 투어를 준비했지.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특별한 옷을 입고 둘러볼 거야. 이게 뭐예요? 쌤, 우리도 우주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옷은 방진복이야. 먼지를 막는 옷이라는 뜻인데 진짜 공장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입어야 해. 저 안은 병원 수술실보다 훨씬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간이거든. 반도체 회로 하나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보다 얇아서 먼지 한 톨만 닿아도 그 제품은 바로 불량품이 되거든. 먼지 한 톨만 있어도 불량품이 된다고요? 그럼 속눈썹 한 가닥도 떨어뜨리면 안 되겠네요. 하하하. 그래서 눈썹까지 모두 가리는 거야. 자, 다 입었으면 출발해보자. 먼저 클린룸으로 가보자. 쌤, 여기 오니까 왜 이 방을 클린룸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벽도 바닥도 천장도 모두 하얗고 엄청 깨끗해요. 그런데 저 반짝이는 동그란 판은 뭐예요? 거울 같기도 하고. 웨이퍼야.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인데 모래로 만든 거야. 모래요? 바닷가 모래 말이에요. 그래, 맞아. 모래 안에 실리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99.9999999% 이상 순수하게 걸러내서 동그란 웨이퍼를 만들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재료로 가장 정밀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쌤, 더 어려운 걸 배우기 전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반도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좋은 질문이야. 혹시 쿨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응, 구리, 철 같은 금속에 전기가 잘 통하는 건 아는데 따로 부르는 말이 있나요? 응, 그런 물질을 도체라고 해. 반대로 고무나 유리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라고 하지.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반도체는 바로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 않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맞아. 평소엔 전기가 안 통하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 통하게 돼. 웨이퍼 한 장을 아주 크게 확대해 볼게. 마치 작은 도시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복잡한 회로가 새겨져 있는 게 보이지? 이 회로 하나하나가 전기 스위치라고 상상해봐. 수십억 개의 전기 스위치가 전기를 흘려보냈다가 멈췄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도체가 컴퓨터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냉장고, 텔레비전, 청소기,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여권과 신용카드에도 들어가. 스마트폰 한 대에는 10개가 넘는 반도체 칩이, 자동차 한 대에는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기도 해. 쌤, 그런데 컴퓨터나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반도체가 요즘 들어 더 중요해진 이유가 뭐예요? 인공지능 때문이야. 쿨리와 AI가 동시에 받아쓰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쿨리는 선생님이 불러주는 문장을 들리는 순서대로 하나씩 써 내려갈 거야. 그런데 AI는 같은 시간에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는 동시에 받아쓰기까지 끝낼 수 있지. 이게 가능한 건 AI가 기존의 컴퓨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뭐가 다른 거예요? 요리사를 예로 들어볼까? 기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는 손이 2개뿐인 요리사야. 한 번에 한 가지 요리만 할 수 있지. 반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는 수만 개의 손이 달려 있어서 한 번에 수만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제 머리에도 GPU라는 게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한 번에 숙제도 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하하. 재미있는 상상인데. 그런데 GPU만 있다고 똑똑한 AI가 되는 건 아니야. 손이 1만 개인 요리사가 있는데 재료 창고가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겠어? 재료 가지러 오가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겠죠?
바로 그거야.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꺼내다 주는 메모리가 느리면 빨리 학습하고 사고해서 결과물을 내놓기 힘들겠지? 그래서 AI에는 빨리 데이터를 꺼내다 주는 특별한 메모리가 있어야 해. 그것도 반도체예요. 응. 쿨리가 취재했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거야. 이걸 한번 볼래? 이게 HBM이에요. 뭔가가 쌓여 있네요. 그래. 재료 창고를 유리사 바로 옆에 그것도 고층 아파트로 지어서 세워둔 거라고 이해하면 돼. 그리고 층마다 수천 개의 아주 얇은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가 엘리베이터처럼 동시에 오르내리게 만든 거야. 지금 이곳은 가상 공장이라서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크기가 아주 작아. HBM도 이렇게 얇은데 이 안에 반도체가 여러 장 쌓여 있는 거예요. 잘못 쌓았다가는 다 부러지겠는데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야. 반도체 한 층 한 층을 머리카락 두께의 3분의 1 정도로 얇게 깎아야 하는데 그렇게 얇으면 조금만 눌려도 휘어버려. 게다가 회로를 새기는 것도 아주 미세한 작업이지.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예요? 1980년대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대. 당시 우리나라는 중공업을 육성하고 있긴 했지만 첨단 산업과는 거리가 멀었으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했지. 그런데 수십 년간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매달려 쌓아온 결과가 반도체 강국이 된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AI 시대에 석유처럼 없어서는 안 될 HBM의 절반 이상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산유국이라고 불러. 중동이 석유로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HBM으로 AI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다만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 반도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서 한 발만 늦어도 뒤처지거든. 게다가 경쟁 국가와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빼앗 나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지켜야 해.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기술을 허락 없이 해외로 빼돌리면 감옥에 갈 수 있는 법도 있어. 반도체 기술은 한 기업의 자산인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의 자산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공장에 가볼 수 없었던 건가 봐요. 맞아. 그래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나마 둘러볼 수 있어서 유익했지? 네. 그리고 저도 언제가 저 안에서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렇다면 늘 주변을 잘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는 습관을 들여봐.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과학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높이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걸 보고 반도체도 아파트처럼 쌓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거든. 주변을 넓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진짜 과학자가 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 관찰하고 궁금해하는 건 제 전문이에요. 미래의 반도체 왕, 쿨리를 기대하세요. 화면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 어제 본 뉴스도 교실로 들어오네. 궁금증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해. 함께 걸어가며 지혜를 쌓아볼까? 뉴스와 교과서가 하나로 만나는 곳. 뉴스쿨 TV에서 꿈을 키워가요. 쿨리의 호기심 뉴스의 지혜로 반짝이는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반짝이는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어렵게만 느껴진 세상의 이야기도 친절한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져. 틀린 답은 없어. 질문이 중요해. 함께 나누면 지식은 커지니